그러면은 저희가 뭐 코스피나 코스닥 어떤 뭐 주식에서 좀 기회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는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 최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위에는 코스피고 아래는 코스닥이거든요. 네. 차트를 이래 직관적으로 봐도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네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하락을 하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에요. 왜 그러지? 이 차이가 나 있는데 이 차이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검투세 영향이 큰 걸로 보여요. 네. 지금 보면 검투세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에는 적용이 안 되고 개인들에게만 적용이 되거든요. 네. 따라서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수급 영향을 받는 시장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 거래가 개인들로 이루어지는 거래니까 이 영향을 받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차트 모양이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검투세 문제가 빠른 시간에 해결이 된다면 저 갭 차이만큼 코스닥 개인들이 많이 또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 코스닥이 또 확 올라올 수 있고요. 그래서 검투세 해결되는 또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뭐 최소한 유예시키려는 움직임 그런 희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빨리 나와주게 된다면 뭐 반등 나올 확률이 훨씬 빠른데 아직은 뭐 각 뭐 정치권에서 네. 뭐 아직은 다루지는 않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결국 올해 뭐 최소한 유예는 될 걸로 보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코스닥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온 코스피도 추세 따라 다시 돌아서 상승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제가 지난번도 그렇고 지지난번도 그렇고 검투세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코스피 중심으로 먼저 하고 또 검투세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때는 코스닥에 자신 있게 매수하시라. 또 이렇게 전략 설명드렸으니까 그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좀 대표적으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진짜 수급이 7조 9,970억, 거의 8조. 정말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먼저 삼성전자 실적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실적 설명을 드리면 지금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났거든요. 네. 그때 보면 일단 영업이익은 10조 4천억. 작년 2분기에 비해서 1452%. 작년 2분기 때 워낙 안 좋았으니까요. 워낙 크게 왔고 매출액도 74조로 작년 2분기에 비해서 23.3% 역대급으로 확 좋아졌다. 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작년 2분기가 역대급으로 안 좋았다. 그렇지만 이게 좋아지는 것도 시장에 어떤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한 8조랐는데 그걸 확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확 잘 나오고 있다. 그게 일회성으로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앞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요. 특히 매출액, 삼성전자 매출액 추이를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최근 반도체 가격 요게 분기 매출액 추이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작년 10월 저점을 찍고부터 상승을 하면서 분기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9.18%랐는데 2분기 때는 14.05%로 확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액도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진다. 그러면 뭐 계속해서 실적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물론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역시 반도체 가격. 네.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이 가장 컸고요. 특히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낸디 프레시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올해 1분기 때 약 23에서 28% 뭐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요. 2분기 때는 여기서 더 13에서 1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3, 4분기도 상승이 이어질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낸디 프레시 가격이 이렇게 간다. 디램 가격은 더 뭐 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업황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좋아지는 업황 속에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시장이 좀 흔들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좀 흔들린다 해도 너무 걱정할 건 없고요.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업황 사이클을 타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D램 가격 YOY인데 작년 10월 달에 가장 저점을 형성을 했고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요건 보면 D램 가격 YOY는 뭐 사이클 따라 2년 하락을 하면 2년 상승, 2년 하락을 하면 2년 상승, 2년 하락을 하면 2년 상승. 따라서 작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상승을 했다는 것은 2025년 10월까지가 반도체 가격이 흔들리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 네. 이때까지건 그러면 실적도 좋아진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럼프 리스크, 맞아요. 트럼프 리스크로 엔비디아도 빠지고 반도체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항상 반도체는 이런 정치적 뭐 외적보다는 항상 이 업황 사이클에 중점을 두고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트럼프 리스크가 나오고 흔들릴 때는 오히려 뭐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매수 기회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다른 외적 요소보다 이런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산업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 그러면 사이클 외에 업황 외에 따라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차트 일단 먼저 SK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대표님 우선 네. 요 차트를 보면 네. 한 2023년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뭐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상승을 좀 내다볼 수도 있겠네요. 훨씬 더 상승. 2년보다는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플러스 한 알파 1년까지겠어. 쉽게 말해서 뭐 2년 사이클을 타면 2025년 10월까지 상승인데 거기서 또 다를 경우들은 한 1년 더 또 주가들이 움직인 측면이 있으니까요. 네. 또 여기에서 표현은 안 됐지만 요번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장으로 본다면 지금 또 보면 반도체가 뭐 HBM도 나오고 있고 또 뭐 로봇 또 산업이 확대되고 네. 전기차도 나오면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주가도 성장을 한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2020년 코로나 때 워낙 서버 정설이라든가 또 PC라든가 타블렛이 많이 보급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동안 어려웠다가 이제 이게 한 4년 지나면 다시 뭐라 그럴까 교체 수요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 교체 수요까지 겹치면서 좀 더 연장이 돼서 상승하는 경우들 그 경우까지 또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년 플러스 알파 상승에 또 주가는 거기에 알파로 더 상승하는 그런 측면까지 내다봐도 될 걸로 보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10월 달입니다. 뭐 제가 또 처음 옹달 제방에 나와가지고 반도체 사이클 맞아요. 설명을 드리면서 SK하이닉스 대장이라고 하시고 예, SK하이닉스 탑픽으로 이때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고 뭐 고점까지건 한 110% 크게 상승을 했고 이번에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조정이 나오지만 외국인들이 뭐 3조 8천억 상반기 때 뭐 우리나라 매수 2위, 네. 2위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5월까지 제가 올해 외국인 평단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18만 원 선에서 3조 원 들어오고 지금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팔고 나가지는 못한다.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오늘 기준으로 보면 60일 이동평균선 또 이탈을 했거든요. 네. 이럴 때가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주어진 걸로 보고 매수를 해놓고 대형주 같은 경우들은 뭐 시간에 투자를 하고 또 업황 사이클에 투자를 한다고 보고 기다리시면 다시 큰 수익으로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지난 업황 사이클과 월봉 사이인데 보게 되면 이제 밑에는 D램 반도체 YOY 네. 제가 업황 설명드렸던 그건데 보면 2010년도에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주가는 1년 이상 더 상승을 했고요. 2013년도에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D램 가격 고점을 형성했지만 주가는 1년 이상 더 상승을 했고요. 2017년도도 고점을 형성을 했지만 더 상승을 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D램 반도체 업황 사이클은 2025년 10월 달에 고점을 형성할 걸로 보이지만 주가는 그거보다 더 한 1년 이상 더 상승을 할 개연성이 크다. 과거에는 그래 왔으니까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아직은 뭐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미국 시장 엔비디아도 흔들리고 있고 AMD도 흔들리고. 예, AMD도 흔들리고 전체 흔들리는데 보면 과거 이제 IT 버블이 나올 때도 보면 이거 10번 세기 시스코인데 시스코 주가도 요동을 치면서 올라갔거든요. 한참도 올라가네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요게 3월 기준으로 한 요 정도 와 있고 이런 흔들림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올라갈 공간이 크고요. 또 보면 이제 파란색은 IT 버블 대장주인 시스코라고 짙은색은 엔비디아니까 두 개가 겹쳐서 보면 IT 버블 때처럼 가더라도 크게 더 갈 공간이 남아 있는데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스코하고 다르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보고 지금 뭐 최태원 회장도 얘기했지만 한 3년까지건 뭐 엔비디아 능가할 기업이 나오기 어렵다 적수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조금 더 제가 이제 다른 쪽 리포트나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왜 그렇게 보는지 이제 이유는 안 나왔지만 보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100에서 H100으로 가는데 2년이 걸렸거든요. 또 H100에서 블랙웰 이제 B100이죠. 근데 2년이 걸렸는데 블랙웰에서 다음 버전이 루빈으로 가는 데는 한 1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뭐라 그럴까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게 기술 발전을 더 빠르게 끌고 가니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렇게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냐고 보면 사실 지금 AI 반도체는 AI 혁명에 따라서 이런 어떤 반도체 붐이 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AI 프로그램을 할 때 오픈 소스, 공개된 소스들이 대부분 다 엔비디아 칩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새로운 AI 개발을 하겠다 보면 엔비디아 칩 기반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픈되는 소스가 대부분이 엔비디아 칩 기반이니까 반대로 뒤따라오는 후발주자 AMD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픈 소스 자체가 빈약을 해요. 따라서 하드웨어적으로 따라잡더라도 소프트웨어까지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혁명으로 본다면 엔비디아가 뭐 2, 3년 적수 없이 계속 간다. 그렇다면 뭐 정말 IT 버블 시스코 움직이듯이 상승을 하고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뭐 개연성 실적이 받쳐주니까요. 따라서 뭐 AI 반도체 시장에서 뭐 한 90% 이상 점유하는 것은 계속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반도체 상승도 지금 흔들리지만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이제 10월 달 반도체 가격이 이제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보면 한 30% 상승을 했어요. 보면 사실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약하고요. 그렇게 보면 대장주는 SK 하이닉스고 다음 뭐 부대장주 정도 된다 보시면 되시고 대신 상승이 약하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상반기 동안 7조 9,970억 약 8조 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 결국은 또 돌아서 반등. 지금 뭐 8만 전자지만 10만 전자, 11만 전자, 12만 전자 갈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생각을 하시고 지금 실적이 이제 뭐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런 점까지 포함을 한다면 삼성전자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공격적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SK 하이닉스 접근을 하시고 너무 높다, 단기간에 움직였다,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쨌든 반도체는 포트에
뭐 채워 주셔야 되고요. 저 뭐 제가 먼저 본다면 항상 나와서 탑픽은 SK 하이닉스라 설명드렸듯이 SK 하이닉스의 방점을 찍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적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확 좋아졌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삼성전자가 예상보다도 훨씬 좋게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로 간다면 좀 변화가 생길 걸로 보여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HBM 관련해서 후공정 관련주들이 너무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공정 관련주들은 소외를 받았고요. 이제 삼성전자 관련이 됐다 그러면 전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 실적이 좋고 앞으로 실적을 바친다 그러면 장비들 중에서는 전공정 관련주에 대해서 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다들 전공정 후공정이 뭔지 또 요 개념부터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개념부터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실리콘 웨이퍼를 가지고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게 전공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많이 보거나 과거에 바이든이 들고 왔던 게 저 반도체 웨이퍼라고 보면 몇 억짜리라고 그러던데요. 예. 저 웨이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공정은 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대형 기업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보면 이게 전공정이고 이제 반도체를 웨이퍼를 만들어 놓으면 이 웨이퍼를 잘라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게 후공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주로 요건 패키징 업체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많은 부분은 외주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공정은 뭐 삼성전자 이런 대형 업체들 관련이 돼 있다 보시면 되시고 후공정은 HBM은 후공정이 중요해지거든요. 네. 반도체 만들 때 여러 단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후공정이 중요해지면서 HBM 관련해서 후공정 관련주들이 확 움직였다면 이제는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이 나올 때 새로운 반도체 대장주들이 나오는데 전공정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전공정 후공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 더 보게 되면 일단 전공정입니다. 실리콘 웨이퍼를 가지고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데 이게 뭐 산화 과정이나 곽강, 식각 같은 경우는 뭐 회로 패턴 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제외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AC 정착, 연마는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거. 그래서 최근에 연마가 중요해진 게 바닥이 평평해야지 여러 단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HB에. 그러면서 연마들이 기업들이 또 한동안 상승했던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 열처리, 그다음 기타 장비 등으로 나눠져 있다. 요거 조금 구체적으로 종목들로 보면 산하에 쓰는 AP 시스템이라든가 뭐 식각에서는 테서, 뭐 AC에서는 PSK, 연마에서는 KC텍, 뭐 요런 종목들 뭐 각 공정별로 종목이 있는데 사실 공정별로 종목은 안 중요하고 네. 전체가 전공정 종목이다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또 알려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 후공정은 뭐 반도체 웨이퍼를 가지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거니까요. 뭐 반도체 웨이퍼 절단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 기판하고 반도체 연결하는 뭐 밴딩 그래서 절단 밴딩 이런 게 중요한데 여기에 선두 투자가 한미 반도체다.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가 가장 뭐 움직인 게 있고 또 후공정 같은 경우는 반도체니까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테스트 부분에서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PCB 기판 패키징 뭐 관련주들 보게 되면 절단 밴딩에서는 한미 반도체, 테스트는 네오셈이나 뭐 엑시콘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그다음에 핸들러에서는 뭐 테크윈 등 후공정 종목이 있고요. 사실 뭐 공정별로는 안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전공정에 어떤 종목이 있고 후공정에 어떤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소재주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그걸 제가 한번 나눠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뭐 여러분들이 PC라든가 이런 걸 보면 보일 수 있고 전체 반도체 종목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종목들 정리를 해왔으니까 이 정리 기반으로 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간다면 한층 더 반도체 종목 정리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공정 종목들은 뭐 원익 IPF서부터 뭐 유진테크, 텍서, 뭐 유니셈, 로체 시스템까지 전공정 장비주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공정 중에 소재주, 그러니까 전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요걸 보면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하나머티리얼, ENF 테크놀로지, 캠트러스, 뭐 한솔 아이온스 정도가 있고요. 요래서 요게 이제 전공정 관련주다 보시면 됩니다. 관련주로 보면 되고, 후공정 쪽으로 넘어오면 후공정 장비주는 뭐 한미반도체, 또 크게 움직인 테크윈, 또 테마를 타고 있는 네오셈이나 엑시콘, 후공정 쪽이 크게 움직인 대장주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고요. 또 이오테크닉스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패키징, 결국 칩을 만드는 패키징 업체는 SFA 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시그네틱스, SFA 정도가 있고, 그 다음 PCB 관련이 있고, 후공정 소재 쪽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후공정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서 전공정 관련주 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또 한 두 종목 정도 좁혀보면 요렇게 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한미 반도체 차트입니다. 네. 월봉 차트고요. 한미 반도체 월봉 차트인데, 어떤 기업이든 월봉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월봉으로 음봉이 하나 나오면 횡보 조정이 들어가는데, 강하게 상승 후에 이번 달에 한미 반도체가 음봉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강하게 상승한 만큼 가격 쪽이든 횡보 조정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동안 후공정 대장주 쪽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 뭐 트럼프 리스크로 반도체가 확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장비주 중에서는 전공정 관련주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에 테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건 정착 장비나 뭐 건식 식각 장비, 요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특히 테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HBM, 엔비디아에 HBM 납품한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 뭐 작년도에도 좀 겁덕하고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조만간 삼성전자에서도 엔비디아 납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거기에 또 대비할 수도 있고, 특히 그 다음 또 유니셈, 요것은 뭐 전공정의 유해가스를 만들거나 또 온도 조절, 특정한 온도를 맞추는 온도 조절 장치를 만드는 전공정 장비들이고요. 특히 유니셈이나 테스 보게 되면 다른 장비주들은 정고점을 월봉상 넘어갔는데 아직 안 넘어가 있는 측면, 낮은 측면에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느 순간 발동이 걸리면 강하게 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일봉상 뭐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반도체가 어려운데 양봉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요 두 종목 쪽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해서 반도체를 정리해 주셨는데, 반도체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네, 꼭 가져가야겠네요, 진짜 대표님 말씀처럼. 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대형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형주는 뭐 한 종목 정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차별화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정 후에 뭐 내일이나 모레 양봉이 나왔다 이렇게 됐을 때 또 전공정 쪽에 이번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네.